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특별히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서 우리 중력 때문에 우리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자,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자, 물이 순환하는 이유는 이래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표면이라고 쳐봐요. 지표면이 햇빛을 받아요. 햇빛을 찍 받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밀도가 커요, 작아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큰가요, 작은가요? 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기온이라고 할까요? 기온이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요? 우주 공간처럼 중력이 없는 곳은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가볍고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지금 무겁다, 가볍다라는 개념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으면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밀도라는 건 존재할 수 있지만 밀도가 작은 놈이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때 기온이 올라가서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상승해. 이렇게 상승하면 이제 나중에 너희들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될 때 상승, 팽창, 냉각, 응결,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뜨겁게 데펴진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볍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는 바로 뭐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 같은 무거운 동물은 쥐가 자꾸 잡아당기는 거 봐요. 골격 같은 게 튼튼해야겠죠? 자기 체중을 이기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쳐보세요.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 코끼리가 뭐 이렇게 거꾸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코끼리를 잘 그릴 수 있나? 그렇다하게 그리지 않았나요? 코끼리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그래도 이게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꼭 다리에 있는 골격이 튼튼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뭐 등판이 튼튼해야 되나? 어찌됐든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 무거운 걸 버티기 위한 단단한 골격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함으로, 여기 맞아요. 좀 전에 했죠. 됐나요? 그러니까 양초의 불꽃은 길쭉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바로 이 현상이에요. 자, 양초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금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공급이 되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꽃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없으면 뜨거운고 가벼운 공기고 밀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있을 수 없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겁고 가볍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하면 이렇게 돼요. 동그래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디서 해요? 우주 공간에 우주 정거장 있죠.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불을 딱 켜면 불이 동그래요. 그리고는 여기는 탄 공기가 위로 올라가 줘야지 새로운 공기가 밑으로 공급이 되는데 새로운 공기가 밑으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촛불도 금방 꺼져버려요. 여기 있는 산소가 계속 밑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공급해 주죠. 이렇게. 여기 탄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위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올려보내고 산소가 밑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타요. 여기는. 됐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에 계속 이산화탄소가 모여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끼욱 하고 딱 꺼져버려요. 다시.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볼게요.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중력이 없으면 기상현상이 더 활발해요? 활발하지 않아요?
활발하지 않죠? 맞죠? 아까 기상현상은 오케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지면 기상현상은 물의 순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 활발해집니다. 코끼리의 골격이 더 단단해져요? 무중력 상태가 되면? 아니죠. 예, 밑에 이렇게 버티고 있을 일이 없죠. 맞죠? 땡. 양초의 불꽃이 둥근 모양에 가까워질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B를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공기 저항은 무시한대요. A에서는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사과, 매달려 있는 A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을 받고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예. 지구가 얘를 잡아당겨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력이에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얘를 반대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거죠. 오케이? 나뭇가지가 당기는 힘인 거예요, 이게. 알아들었나요? 요. 자,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요, 지금.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배웠어요. 힘의 평형. 그러니까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어요. 힘의 평형이라 정지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힘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힘이 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배운 김에 하나 더 하면 힘의 평형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운동 상태가 무조건 정지에 있거나, 그러니까 지구에서 정지해 있는 모든 물체는 다 힘의 평형 상태예요. 지금 이 책상 위에 있는 책들, 예, 힘의 평형 상태예요. 이 카메라, 힘의 평형 상태예요. 다 정지해 있잖아요. 두 번째, 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들도 다 힘의 평형 상태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지 않고 점점 느려지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등속도 운동하는 것도 다 뭐야? 힘의 평형 상태예요. 지구에 있는. 알아들었죠? 우주 공간이라 지구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 있는 정지에 있는 물체나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다 힘의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정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고 반대편으로 나뭇가지가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자, 지구에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코딱지만큼이라도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리는 없어요. 오케이? 만류인력 공식을 우리가 배웠어요. 만류인력 공식이 어떻게 썼냐면, 자, 얘가 지구예요. 얘가 어떤 물체라고 쳐봐요. 오케이? 이게 거리예요. 그러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 이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할 때, 오케이? 중력 어떻게 구했죠? 중력 F는 만류력이죠. G,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죠. 이렇게. 맞죠? 지구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B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거리가 점점 지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줄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증가해야 되죠. 코딱지만큼이라도. 그지? 작아질 리는 없어요. 맞죠? 감소할 리는 없어요. 그럼 코딱지만큼이라도 증가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정해요. 그죠? 지구 전체가 이 지구 여기가 6,400km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m라고 할까요? 2m라고 할까요?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거나 코딱지만큼이라도 증가한다예요. 그죠? 그렇지. 감소한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감소한다는 절대 아니에요. 감소는 절대 아니에요. 코딱지만큼이라도 점점 증가하거나 뭐 거의 일정하다. 거의라는 표현 써야 돼요. 거의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력을 어떻게 구했죠? 이 무게였어요. 무게. 어떻게 돼? mg로 구했어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됐었어요. 오케이. B의 속력은 예 당연하죠. B는
점점 빨리 떨어지죠. 자, 중력을 받으니까 오케이? 그 중력을 받는 아래쪽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죠. 자유낙하 운동 배울 때 했죠. 맞죠? 그래서 점점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B의 속력은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지금 여기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진공이고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지금 공기예요.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자, 볼게요.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잘 봐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측정했는데 일정 시간이라잖아요. 일정 시간. 처음에는 요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나중에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지구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가 아니라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아.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 속도가 완전 빨라지지 않고 조금 어떻게 돼요? 덜 빨라지고 얘는 쇠구슬과 똑같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력이 더 세고 여기가 중력이 더 약할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나에서의 깃털, 진공 상태에서 깃털에 받는 중력의 크기와 지금 공기 중에서 받는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다만 이쪽 공기가 있으니까 반대표로 뭐가 작용해요? 공기의 저항력이 작용해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반대편으로 공기의 저항력을 받으니까 이쪽이 결론적으로 알짜 힘이 더 작은 거지 중력의 크기가 작은 건 아니에요. 중력은 가나 나나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나 나에서가 같다요. 다시 말해서 중력의 크기란 말은 이게 바로 뭐야? 무게예요, 무게. 무게는 어떻게 구해요? mg로 구하잖아요, mg. 오케이? 자, 중력의 크기란 거. 중력은 무게예요. 무게는 mg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똑같잖아요. 같은 물체니까 질량 똑같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구니까 중력 각도도 똑같잖아요. 이해했지? 9.8로.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다요. 공기의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는 무게에 상관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맞죠? 두 번째 거죠. 요 두 번째 거. 쇠구슬보단 깃털이 더 가볍겠죠. 그런데 공기의 저항을 안 받으니까 뭐야? 같이 떨어지죠. 됐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뭐는 달라도 질량이 다르면 중력이 달라요. 질량이 다르면 중력은 달라도 뭐는 같다? 중력 가속도는 같다라고 배웠어요.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동일하게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잘 봐. 여기 m이고 여기 2m이었어요. 그러면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였어요? m g였고 얘는 얼마요? 2mg예요. 됐죠? 그런데 F는 MA였잖아. 기억나니? 예. 맞죠? 그러니까 A는 M분의 F예요. M분의 F. 그래서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G가 되죠. 마찬가지로 A는 M인데 질량이 2M이잖아. 얘는. 배운 거예요. 다 지금. 2M이니까 약분하니까 G죠. 이렇게.
똑같죠?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질량은 서로 달라요. 얘는 M이고 얘는 EM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얘는 Mg고 얘는 EMg예요. 강호동하고 김종택 서로 몸무게는 달라요. 그렇지만 같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 중력 각도는 같기 때문에. 김종택은 자 쥐가 잡아당기는 내 무게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예, 내 질량으로 나눠줘요. 강호동은 강호동 무게를 강호동 질량으로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쥐가 똑같게 돼요. 됐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내용이 이 공기의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 때 두 물체의 무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게는 서로 달라요. 오케이? 질량이 다르면 무게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면 중력은 달라도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요. 그렇지만 중력 각도는 같아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동시에요. 하나는 떨어뜨리고 하나는 옆으로 던진 거예요. 하나는 떨어뜨리면서 하나는 옆으로 탁 던진 거예요. 오케이? 자,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볼게요.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B는 어느 거예요? 요게 B예요. 요게 B. B고 A는 얘는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지금 A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안 보여서 제가 그렸어요. 됐나요? 그래서 보면 B의 수평 방향이에요. 수평으로 던진 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잘 봐.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이 거리가. 그죠? 이 옆으로 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같아야 돼요. 됐니? 다만 위아래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A하고 동일해야 돼요. A하고. A가 자유낙하잖아요. 위아래는 연직 운동은 A,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같은 시간의 간격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잊지 마, 3. 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처음 속력 그대로예요. 증가한다가 아니에요. 처음 속력 일정하다예요. 일정.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예요. 일정하다. 수평면에 A하고 B 어느 게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죠? 자, 받는 힘이 둘 다 무슨 힘만 받아요? 중력만 받아요. 중력. 둘 다 중력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둘 다 중력을 똑같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오케이? 가속도도 같아요. 가속도의 방향도 받고 받는 힘도 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같이 떨어져요. 동시에. 자, 그래서 수평면에 A가 B, no. 동시. 동시에 떨어집니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도 아래 연직 방향이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도 아래 연직 방향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다 아래쪽이에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점점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두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알짜 힘의 방향은 둘 다 알짜 힘은 뭐예요?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니까 뭐니? 뭐만 받니? 둘 다 뭐야? 중력만 받아요. 그러니까 알짜 힘의 방향도 같고 알짜 힘의 크기도 같고 알짜 힘의 방향이 또 뭐와 같아요? 가속도와도 같으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같은 말이에요. 됐죠? 또 하나. 가속도의 크기도 서로 어때야 돼요? 같습니다.
꼭 B가 더 클 것만 같아요. B가 더 클 것만 같은데 B가 더 크지 않아요. 얘가 더 이렇게 멀리 가니까 B가 더 클 것만 같은데 됐나요? 예, 같습니다. 오케이. 자,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예, B는 아까 얘기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간격을 가게 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해서. 그래서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V예요, V.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점 P의 어떤 점에서 오케이? 이 높이가 H래요. 질량은 AB가 같대요. 근데 질량이 달라도 상관없죠.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질량이 달라도 뭐야?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질량은 A, B가 같다와 학교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A가 B의 질량이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와 질량이 A가 B의 2배니까 B가 A가 더 빨리 떨어지나? 고민할 필요 없죠. 같이 떨어지죠. 똑같이 아까. 왜? 중력 각도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너희 속이려고 내는 거예요. 질량은 A와 B가 같다 이 말이 예 같다 다르다 이거 속이려고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예, 안 같아도 상관없어요. 동시 떨어져요. 볼게요.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한다. A가 운동하는 동안 A는 자유낙하하니까 A의 속력은 증가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만 더 칠판 봐주세요.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로 일정하지만 B의 수직 방향의 연직 방향의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B의 속력도 증가합니다. 알아들었죠?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B의 속력이 일정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B의 연직 방향 속력이 증가하니까 B의 속력도 증가해요. 알아들었죠? 다만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요. 그래서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같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이 V로 동일하지만 그냥 B의 속력은 증가해요. 처음보다 달라요. 점점 빨라져요. 맞죠? 자,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B가 떨어져서 P를 지나는 순간 A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떨어지니까 A도 같은 높이에 있죠. B가 P 위치에 있을 때 A도 같은 높이인 H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이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